지금 유튜브에 가보장TV를 검색해보세요. 가보장TV의 또 다른 채널 가보장TV. 용산고 시절부터 특급 가드라 불리며 주목을 받았던 허재는 연대와 고대의 스카웃 경쟁 속에서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중앙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 신입생인 허재는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점차 성장하게 되죠. 중앙대는 허재를 위해 팀 훈련이 끝난 후 저학년은 남아서 개인 훈련을 하고 고학년이 뒷정리를 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84년 농구대잔치에서 포인트 가드로 활약한 허재는 평균 24점, 8리바운드, 6.2 어시스트를 기록. 신인상, 어시스트상, 인기상을 휩쓸며 농구계의 새로운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85년 농구대잔치에서 결승까지 진출, 현대와의 경기에서 26점, 17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한국 선수 최초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합니다. 86년 강동희가 중앙대로 입학하자 포지션을 슈팅가드로 변경, 평균 24.1점, 7.4리바운드, 3.6어시스트. 88년 서울올림픽 때 허재는 선수 선서를 했습니다. 농구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를 통틀어 당시 최고의 운동선수였던 것이죠. 당시 유고팀은 NBA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고 미국 다음으로 인정받는 강팀이었죠. 이 경기에서 허재는 23점, 2어시스트, 7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합니다. 대학 졸업 후 실업팀들의 영입 경쟁을 뒤로하고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아자동차에 입단을 하게 되고, 이미 입단했었던 김유택, 한기범, 유재학과 팀을 이끌며 농구대잔치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이후 기아는 승승장구하면서 농구대잔치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유재학의 은퇴는 강동희의 입단으로 이어져 세대교체 역시 완벽하게 진행되죠. 9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스틸 1위를 포함해 득점, 어시스트에서 모두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었죠. 시카고 불스에서 조던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토니 쿠코치는 한국팀의 9번 선수가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다라는 말을 했었죠. 인상적인 활약을 한 허재를 눈여겨본 NBA팀들은 계약금 30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의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진출하지 못했죠. 뛰어난 재능과 엄청난 노력으로 실력을 키웠던 허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허재 자신이었죠. 강팀에서 뛰고 당시 마땅한 라이벌도 없던 허재는 술을 마시고 덜 깬 상태에서 경기를 뛰고,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점점 안티팬들이 생기게 되었죠.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음주 파동으로 6개월 자격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KBL이 출범하기 전 마지막 농구대잔치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97년 프로 첫 시즌에 기아는 강동희, 김영만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예전처럼 허재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었죠. 코트에 등장할 때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긴 했지만 당시 기아 최인성 감독의 첫 번째 옵션은 허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에서 코트에 1초도 등장하지 않고 기아의 우승을 벤치에서 바라보게 된 허재는 97-98 시즌 기아를 우승시키고 이적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 현대는 막강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용병 맥도웰과 이상민의 활약은 엄청났고, 심지어 허재는 플레이오프에서 손등이 부러지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반드시 기아를 우승시키고 이적한다는 목표를 가진 허재는 온몸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뛰면서 득점을 합니다. 상대팀 팬들이나 허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할 말 없게 만드는 엄청난 퍼포먼스였습니다. 결국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현대가 기아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되죠. 파이널 MVP는 우승팀 선수인 이상민, 맥도웰이 아닌 준우승팀 선수인 허재가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보기 드문 경우였죠. 당시 허재의 스탯을 보면 당시 허재 나이 34살, 결국 나래 블루보드로 트레이드되어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고, 점차 노쇠화로 인해 예전과 같은 활약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인정, 팀이 원하는 요구를 수용하며 자신을 낮춘 허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번 픽으로 김주성을 영입하고 당시 파이널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데이비드 잭슨의 활약. 그리고 허재는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투혼을 불사르며 전년도 우승팀 김승현과 힉스의 동양을 꺾고
KBL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0304 시즌 후 은퇴를 선언한 허재. 해외 연수 후 국내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죠. 2005년 예상보다 빠르게 코치도 아닌 감독으로 TG3보가 아닌 KCC에서 지도자 데뷔를 하는 허재. 0506 시즌 정규리그 5위, 4강 플레이오프 진출. 0607 시즌 정규리그 10위. 0708 시즌 서장훈 영입, 정규리그 2위, 4강 플레이오프 진출. 0809 시즌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하승진 지명. 포지션 중복 문제로 시즌 초 부진했지만 서장훈을 트레이드하고 강병현 영입. 팀 컬러 변화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KCC는 정규리그 3위, 6강 플레이오프 3승 2패, 4강 플레이오프 3승 2패, 챔피언 결정전 4승 3패로 플레이오프 모든 경기를 최종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0910 시즌 전년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하승진을 지목했던 KCC는 처음으로 진행된 혼혈 선수 드래프트에서도 1순위 자격을 얻으며 전태풍 지명, 정규리그 3위,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 1011 시즌 정규리그 3위, 챔피언 결정전에서 강동희가 이끄는 원주동부를 상대로 4승 2패를 기록하며 우승. 11-12 시즌 정규리그 4위, 6강 플레이오프 탈락. 12-13 시즌 1.5%의 확률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 획득. 13-14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김민구 지명. 2015년 2월 9일 당시 부진했던 팀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최고의 테크니션, 농구 대통령 허재 이야기였습니다.